2023년 4월 23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운송 조건 합의, 무역 거래를 할 때 이제 운송 조건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인코텀즈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라고 하는 이제 조건들을 합의하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FOB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인코텀즈와 CIF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인코텀즈에 대해서 비교, 장점과 단점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한중국제법무팀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무역협회, 삼성 코엑스에 있는 무역협회에 자문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가장 이제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FOB, CIF 같은 인코텀즈고, 또는 이제 나중에 분쟁을 하게 될 때 계약서나 아니면 인보이스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인코텀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코텀즈는 이제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라고 해서 뭐 국제 상업 조약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물건을 배송할 때 운송 조건이라고 하면 FOB라는 조건이 있고 CIF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국제 상업 회의소가 국제 무역 거래, 워낙에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상품을 무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매 당사자의 최소한의 규정을 좀 만들어 놓자. 자꾸 이제 용어를 다르게 쓰게 되면 뭔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표준 용어를 좀 적어 놓읍시다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할 때 이 FOB라고 하는 내용이나 CIF라고 하는 내용, 이 해상 운송 조건은 통일되게 쓰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936년 제정 이후에 국제 상관습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는 있으나, 어쨌든 이 FOB, CIF라고 하는 인코텀즈는 계속 그대로 이제 규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국제 규칙으로 정해 놓은 조건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표준화된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배송 책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 혹은 향후의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뭐 무역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송 조건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B라고 하고 CIF라고 하는 이 가장 이제 흔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인데, 거래 물품의 인도 지점이 항구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천항이냐 상하이항이냐 뭐 부산항이냐 뭐 이런 등등의, 뭐 로스앤젤레스 항구냐 등등 이제 항구가 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해상 운송 조건으로 FOB랑 CIF가 좀 비슷하게 볼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고, FOB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계약 체결 의무자가 매수인이고, CIF 같은 경우는 운송계약 체결 의무자가 매도인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가장 뭐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FOB라고 합니다. Free on Board라고 해서, 일단은 선적이 되면 나는 책임이 없어라는 이제 뜻이겠죠. 이제 본선 인도 조건인데, 지정한 출항지에 선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물품이 적재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 이제 수출자들은 뭐 FOB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에서 선적을 할 때까지는 다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적재하는 비용, 항구에서 배로 적재하는 데도 비용이 들겠죠. 또 인천항에 화물을 또 가져다 갖다 놔야 되니까 그렇게 운송하는 비용까지도, 또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관세라든가 통관 관련된 비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비용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까지, 위험 부담까지 다 이제 동반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이제 수출자가 모두 다 부담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사례를 무역협회 상담을 하면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담해서 이제 끝냈던 경우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단순한 FOB 인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업체가 수출 업체고 화장품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항으로 보낼 때 FOB 뉴욕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FOB 인천이라고 표기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인천항을 떠날 때까지 화물 파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증빙 자료로 확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폭풍우를 만났는지 배에서 뭐 충돌을 좀 했는지 화장품이 다 망가졌던 거죠. 그래서 뉴욕항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화장품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약서에 FOB 인천이라는 그러한 조항들을 짚어내서 상대 수입업자한테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 비용 같은 것들을 부담하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FOB 조건이고 우리나라 업체가 한국 업체가 수출 업체였는데 FOB 부산이라고 표기를 했던 계약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오히려 수출자한테 있었습니다. 그 납기를 지연한 겁니다. 이제 보드라고 하는 선적을 하는 시간을 어 이 정해 놨는데, 그 선적을 이제 늦게 된 거죠. 뭐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뭐 물건을 그 출항을 시키는데 문제를 만들었던 게 이제 수출자였는데, FOB 부산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수출자가 이제 선적을 하는 데까지 무리가 없게끔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역을 하고 그 선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이제 목적지항이 로스앤젤레스 항구였는데 목적지항에 도착을 늦게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늦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업체들도 바꿔야 되고 비용들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국제 운송 요금이라든가 이제 그 세금 통관하는 그런 비용들도 좀 바뀌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FOB 부산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수출한 한국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선적을 늦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FOB 부산은 그 기간까지 부산항에서 선적을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출자가 져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FOB가 출발항까지만 수출자의 책임 영역이었다면, CIF 같은 경우는 목적항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항구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 운송을 하는 운송상의 모든 내용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져서 안전하게 받는 수입자의 그 목적항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CIF 상하이라고 적혀 있다면 수출자 기준에서는 인천항까지의 물류 비용, 인천에서 상하이까지의 선박 비용, 그다음에 뭐 보험이 필요하다면 보험까지 이제 들어 놓는 게 좋겠죠. 수출 통관 비용, 이러한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상하이에 정확하게 내려다 놓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F는 이제 Cost Insurance Freight라고 해서 모든 뭐 해상 관련된 내용들을 다 수출자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매수인한테 인도가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단계, 무역 거래를 하는 계약 단계,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수출을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을 내보겠다 하시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 계약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CIF라고 해서 막 로스앤젤레스, CIF 뉴욕, 뭐 CIF 상하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계약을 생각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나는 인제 인천이나 부산항까지만 가져다 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아니네. 운송 비용까지 다 내가 처리해야 되고 보험 비용도 내가 다 처리를 해야 되네.'라고 해서 후회를 하거나 결국은 마진이 남지 않는 그러한 무역 거래에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내용들이 무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국제 계약을 작성할 때 이 인코텀즈라고 하는 CIF라든가 FOB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고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계약 자문을 맡기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최소한 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CIF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이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을 해 주고 나중에 Bill of Lading BL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Commercial Invoice CI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PL이라고 하는 패킹 리스트 이런 어떤 선적 서류 등을 매수인한테 잘 인도를 해서 물건이 잘 도착한 것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CIF보다는 FOB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역 거래 계약을 할 때 수출 대금이든 수입 대금이든 이 단가에 맞춰서 마진이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이게 거래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박이 뒤집어져서 뭔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거나 자연재해에 어떤 물건이 다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런 경우들 또는 이제 최근에 상담한 무역협회 상담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항 또는 우크라이나 항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로 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뭐 입항을 못 하는 거예요. 입항을 못 했을 때 이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연히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CIF 기준인지 FOB 기준인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정해 놨는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서 계약을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체결을 하고 자문을 받는 게 그게 현명한 무역 거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송 조건 합의 인코텀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는 인코텀즈 관련돼서 FOB와 CIF의 이제 대표적인 운송 조건이죠. 이 운송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더 심화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